네, 국민의힘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공천을 진행 중인데요. 단수 추천을 확정 지은 분이죠.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총선의 판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설 연휴 직후에 단수 공천 확정자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예, 사실 거기가 험지잖아요. 예. 어떤- 거기서는 험지라고 안 하고 예. 사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지라고 합니까? 예, 어떤 왜- 각오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제가 일단 구로울에 가서 지금 선거 사전 선거 이제 예비 후보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분들은 20년 동안 네, 우리 당에 거기다 한번 깃발을 꽂아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도착하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정말 몇십 배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는 사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지라는 건 결국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탈북할 때의 그런 목숨을 걸고 탈북했던 그때의 초심을 가지고 선거운동 하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진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그 지역에 아무래도 음. 그 출마를 준비하시던 분이 있었을 네. 텐데요. 예. 좀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번에 구로을에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그 신청했거든요. 네. 3명이 신청했는데 그중 한 분은 거기에서 구의회 의장까지 하시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인데 네. 다행히 이제 당에서 단수 우선 이제 추천 지역으로 저를 이제 선정한 이후에 뭐 아무런 그 이야기도 없이 이제 수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아주 반발이 없으셨군요. 예, 반발이 이렇게 없고 네. 그다음 구로울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네. 제가 가기 전까지 거기에 당협 위원장이 없는 그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가서 뭐 다른 지역처럼 현재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에 위에서 내려오면 좀 잡음도 있고 네.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역 당협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과 거기에 있는 이제 핵심 당사자들은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해보자 이런 이제 각오가 대단히 높은 예. 그런 것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뭐 여기저기 일정하면서 발언을 할 때 뭐 태영호 의원님 실명도 여러 번 거론을 하시고 네. 좀 그런 모습인데 단수 공천 확정되신 분들한테는 전화도 직접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통화에서 어떤 당부를 하시던가요? 그 저한테 전화가 2번 예. 확정된 다음에 전화 오셨고 그다음에 그 위에 18일 날인데 또 이제 선거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네.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당부를 자주 하시고 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바쁘겠는데 또 문자 메시지도 보내와요. 아, 그래요? 계속 네. 챙겨 보시는가 보네요. 그러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꼭 이기겠습니다. 뭐 저도 승리만을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제 다짐 같은 것도 보내오고 네. 대단히 바쁘시겠는데 그 특히 모든 공천 확정자들한테 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홈지에 자진해서 이제 신청해서 가서 뛰고 있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격려해주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어제는 광진을 찾으셨고 민주당 예.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을 가셨고 네. 내일은 또 구로를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확실히 좀 수도권에 내가 좀 그래도 험지에 가서 좀 잘 해보겠다, 승리하겠다 하는 후보들은 좀 직접 챙기는 모습인데 내일 분위기는 좀 어떨 거라고 저 예상하세요? 내일 분위기는 대단히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구로울에 가서 당원들이 분위기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단히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비대위원장이 지금 앞장서서 정말 힘든 지역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스킨십하고 이런 모습이 지내 좋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일 구로에 올 때도 아마 현지에서 많은 주민들과 당원들이 저는 모여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환영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상대 후보가 확정이 네.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에는 현재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인데 분위기를 좀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윤건영 의원이 아무래도 맞상대로 결정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느낌은 윤건영 의원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윤건영 의원이 친문계의 그런 의원으로 분류되지만은 뭐 초선이고 예. 이렇게 되고 또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물론 최근에 이 공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윤건영 의원은 공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상대로 온다면 예. 아예 뭐 민주당에서 새롭게 보내는 인물보다는 윤건영 의원이 조금 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제가 구로우를 신청한 것도 결국은 이제 윤건영 의원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예. 구로우를 신청한 거 있고 예. 윤건영 의원 같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뭐 언론에서는 핵심을 넘어서 복심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라고 평가를 예. 하죠. 네. 예,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제 국정상황실장했고 더 중요하게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 예. 남북 정상회담을 만든 그런 주역 중에 한 명이에요. 네. 2018년에 대북 특사 일행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언론에서 판문점 선언 끝난 다음에 지역 판문점에 가면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건영 이런 제목들도 나왔거든요. 이런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말 제일 앞장에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했고, 네. 또 21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둘이 또 같이 이제 활동해서 같은 상임위원이셨군요. 그래서 예. 그 같은 외교통일위 상임위에서 저희들은 야당이고 그때는 여당이었죠. 서로 여야가 공수가 바뀌는 이런 과정도 겪었고, 네. 그 과정에 끊임없이 대북 정책을 가지고 이제 진짜 많이 이제 충돌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충돌했는가 하면 저와 윤건영 의원이 또 어떤 인연이 있는가 하면 둘 다 같은 국민대학교 동문입니다. 아, 네. 국민대학교요? 네, 윤건영 의원이 그 국민대학교에서 학사도 했고 석사도 했고 거기에 총 학생회장도 했고,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석사 과정을 마치질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에 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강의 가고 끝나고 나올 때마다 교수님들이 지나가다가 아마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거 상임위에서 너무 둘이 충돌하는데 좀 좋게 지낼 수 없겠느냐. 예.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까지도 동무끼리 좀 잘 지내라. 예, 그런 그러셨군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상대로는 윤건영 의원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지역구 좀 일찌감치 지역구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강남갑은 국민의힘에서는 양지입니다. 여기를 예.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처음으로 예, 지역구 그렇죠. 옮기겠다, 불출마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지역 옮기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러실 때 좀 아쉬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당연히 아쉬움이 있었죠. 강남갑은 보수 정당에서 내리 꽂아주면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양지 중에서도 양지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고, 또 강남갑에 한번 공천 받았던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 하고 싶었던 건 그건 대단히 자연스럽고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지난해 11월 달에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그때 이제 아주 절묘하게도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네. 당에 향해서 좀 중진 의원들이 또 양지에 있는 분들이 좀 홈질러 나가겠다고 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이 좀 호응을 안 하고 있던 이런 상황에 나왔는데, 그때 앵커님이 이제 질문을 하셔서 예. 제가 나라면 선당우사 백의정군 하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히고 현실적으로 직접 제가 이제 실천에 옮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정치인이라는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선거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예. 보수 정당 출신이라면 당연히 보수 질세가 강한 데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이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외연 확장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지에 한번 가서 한번판을 바꿔보자. 이렇게 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의원님이 불출마 입장 밝히셨는데 이후에 별로 잇따르는 선언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한 두세 명 하고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공천이 진행되면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박진 의원도 강남을을 좀 떠나서 서대문을로 가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중진들의 어떤 험지 이동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서대문 울은 또 역시 구로울에 못지않은 그런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예. 그래서 박진 의원 같으신 분은 뭐 종로에서 삼선하셨고 우리 당에서 중진이고 또 장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대단히 높은 경쟁이 있는 후보거든요. 예. 그래서 전 박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앞으로 이제 아직도 지금 공천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네. 사군역 같은 데 많아요. 예. 대구, 경북, 대구, 경북, 강남 뭐 이런 데.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차피 중진과 또 다선 의원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의원들이 좀 더 험지로 이제 출마해서 담은 한 석이라도 우리 당에 보탬을 주는 그런 선당 후사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합니다. 선당후사. 지금 그 박진 의원 말고 대구 경북 쪽에서는 여기에 좀 응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지역구 이동에 있어서 사실은 완전히 뭐 그 영남권 의원을 서울로 오라 이런 건 아니었고 그 같은 지역 안에서의 어떤 지역구 이동도 좀 거절하는 모습이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으십니까? 아직도 공천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저는 이제야 공천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부터 이제 기본 큰 이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 전략적으로 지역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고 박진 의원 외에도 저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서 좀 전화라든지 문자 받은 얘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는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약간 정치 신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좀 잘한다는 평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린 점수는 92점인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몇 점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한 95점 정도 저는 주고 싶습니다. 예. 왜냐면요. 공천이 지금 저희 당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시작하기 전에 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가 하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공천될 것이다. 예. 이런 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다들 지켜봤거든요. 시스템 공천이 진짜 되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반환점 온 요 시점까지는 시스템 공천이 작동하고 있고 결국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 받을 거다라는 그런 잡음, 그런 걱정, 네. 우려는 저는 날아갔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시스템은 대단히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공천이라는 거는 그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전야에 민주당과 또 우리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지금 비교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항상 비교 지점이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런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거는 지금 공천에 지금 파열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걸 볼 때 뭔가면 공천에서 우리 당이 아주 큰 대비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에 서서 지금 시스템 공천을 잘 이끌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이 다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작업이 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속도도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 행사 이런 표현들까지 그렇죠.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회에서 이제 의정 활동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랑도 친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저쪽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보면요. 지금 대단히 걱정과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심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천 과정에 걱정과 불안 심리가 왜 나오는가 하면 그 공천 룰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공유가 안 될 때 예. 이하면 문을 닫아매고 밀실 공천을 할 때는 도대체 자기가 받는지 마는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국회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예. 예, 하위 20% 컷오프가 됐다 이런데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위 20%에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한 건데 근데 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하위 10%에 들어갔다. 그럼 왜 10%지? 이런 걸 대단히 이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 당의 경우에는 공천룰을 명백하게 규정했습니다. 네. 여론조사 때는 몇 점수, 당미 사회적 기여도는 몇 점, 또 면접은 몇 점, 그 다음에 공천 전에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몇 명의 의원은 카톱하고 이렇게 룰을 명백히 정해놨습니다. 그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지고 만약 공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왜 본인이 카톱가 됐느냐라고 하면 뭐 본인이 좀 더 카톱 되더라도 명백해지는데 지금은 도대체 기준이 뭐지? 이러니 결국은 이 친명 뭐 몇몇이 문을 닫아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명 뭐 행사, 친명 행제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하위 의원들에 대한 통보가 시작이 되면 예. 비슷한 잡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벌써부터 좀 있긴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렇게 뭐 물론 뭐 100%또 뭐 다 수용하고 조용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민주당과 비교해 볼 때는 지금까지 반환점을 돌아오면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큰 반발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만약 본인이 예. 하위 10%에 들어서 카트오프 됐다고 통보받았을 경우 대부분 의원들은 받아들일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뭔가 불복을 할 것처럼 보이셨던 의원도 네. 약간의 어떤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추가의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반발은 없는 모습이라서 뭔가 최근에 뭐 물밑에서 약간 그래, 그런 다독이는 작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독이니 작업보다도 일단 뭐 본인이 컷오프 됐다, 원천 배제됐다 할 때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공천했지만 몇 분은 좀 반발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지만 이틀 내지 3일 지나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보건대는 그렇게 큰 강력 반발 뭐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 제3지대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설 연휴 직전에 좀 통합을 선언하면서 어떤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돌풍을 좀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은 네. 들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1일 만에 또 결별을 했어요. 예견된 수순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제 그 두 사람의 어떤 결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방금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어저께 기자회견을 보면 그 내용 안에는 뭐 정책 발표가 우선이냐 아니면 이번 총선 주의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정당이라는 건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이념과 정체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보면요. 정체성이 매우 모호하고 더 중요하게는 지지 기반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다른 정치 성향이 지금 모여서 순전히 하나의 목표 3지대를 한번 장악해보자는 목표가 아닙니까? 그러면 3지대를 장악할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두 지지 기반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차피 갈라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수순이었다. 이거 보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주요한 지지 기반이 2030 세대였어요. 네. 청년 세대였죠. 예. 그런데 청년 세대가 이번에 새로운 미래하고 합당했을 때 대단히 반발하고 나가고 뭐 이렇게 좀 잡음이 탈당을 크지 많이 않았으면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자기 지지 기반을 끌어안고서 돌아왔다라고 할 때 나갔던 그 청년 세대 지지 기반이 다시 모여서 뭉쳐질 것이냐 이게 대단히 큰 이제 변곡점이고 저짝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쪽에선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은 또 확장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네. 거기에서 원천 배치된 컷오프된 의원들을 당겨서
외연 확장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이 그러면 사자구도로 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이게 지역마다 지역 후보를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3파전 이상의 구도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이 전망하시기에 이런 식의 어떤 개혁신당의 분열로 벌어지는 3자구도, 4자구도가 국민의힘한테는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그래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지역마다는 다르겠죠. 예. 그러나 이제 3파전이든 4파전이든 이렇게 진행되면 저희 당은 이 수도권과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저희 한테는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수도권에서 저희 당의 이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은 매우 작아요. 네. 뭐 강남, 서초 뭐 요 정도로 돼 있고 수도권과 대다수의 이제 경기도 이 지역에서는 중도 이제 층이 이제 대단히 좀 두텁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3파전이든 4파전이든 가면 그러면 그들이 어디 표를 많이 가져올까? 우리 당이 중도 쪽 표를 가져오기는 좀 힘듭니다. 예. 그런데 많은 그 표가 지금 현재 20%부터 30% 사이의 이 삼지대 쪽이 결국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개혁신당 분열에 따른 총선 구도까지 한번 전망을 해봤고요. 오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